마늘의 특유한 맛과 향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마늘의 재배 기술 중에서도 주화 재배는 우량한 마늘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화 재배의 핵심인 마늘종이 나오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병해충 관리인데요. 마늘의 주화 재배 시 적절한 병해충 방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씨앗이 아닌 식물체 일부로 번식하는 식물, 즉 영양체로 번식하는 식물인데요. 하지만 심었던 마늘을 수확해 저장했다가 다시 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마늘의 품질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마늘은 영양체 작물로서 수정할 수 있는 종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마늘을 수확해서 그것을 건조하고 다시 내년도에 다시 심고 이렇게 매년 이게 종구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늘에 바이러스가 걸려 있는데 그것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확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대처 방안으로서 다음과 보시면은 마늘에 줄기가 있고 이렇게 마늘종이 올라오는데 이 마늘종에 걸려 있는 요 주화를 다시 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늘의 수확량을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화 재배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주화 재배란 무엇이고 이 방법으로 마늘을 재배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마늘의 주화 재배라는 것은 마늘종에 달려있는 주화를 밭에다 파종하고 그것을 3년간 키워서 다시 상품성 마늘로 만드는 것을 이제 주화 재배라고 합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마늘종에 있는 주화를 밭에다가 1년 차에 파종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이제 1년 차 때 수확을 하고 그것을 다시 2년 동안 다시 키우고 그것을 밭에다 다 심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마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주화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화 재배를 하였을 때 300평당 300kg 정도의 증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률은 현저히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의 주화 재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늘의 주화는 마늘종에 달려 있는데요. 5월 중하순쯤 마늘종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병해충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주의해야 할 해충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늘종이 나올 때 주의해야 될 해충은 마늘의 생육을 전반적으로 방해하는 뿌리응애가 있고요. 그리고 마늘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마늘옥응애와 파좀나방과 파총채벌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해충 중에 파총채벌레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마늘의 종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검은색 애들이 작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파총채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총채벌레는 이렇게 주화에도 피해를 주고 그리고 마늘의 잎에도 흡집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하얗게 변색이 되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줘서 아주 피해가 큰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총채벌레는 5월 초순부터 발생이 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5월 초순부터 마늘 파총채벌레 등록된 약재를 10일 간격 2회 정도 살포하셔가지고 밀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늘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그 뿌리응애가 있습니다. 뿌리응애를 보시면은 마늘을 캤을 때 이 뿌리 밑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뿌리응애인데요. 뿌리응애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월동 후에 3월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뿌리를 가해하고 이 인경 부분을 가해하기 때문에 마늘의 생육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지금 5월 중순인 지금 밀도가 계속 늘어난다면 마늘의 전체적인 생육이 억제되어서 수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늘종도 수확량이 떨어지고요. 마늘 자체가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뿌리응애는 지금 시기에서는 관주 처리를 통해서 마늘에 등록되어 있는 뿌리응애 약재를 사용하여서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마늘을 심기 전에 토양 혼화가 가장 우선적이고 토양 혼화를 실시한 후에 월동 후
3월에 관주 처리를 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해충은 제때 방제하지 않으면 마늘 수확량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꼭 방제해야 하는데요. 발병하는 조건이 다른 만큼 병해충별 방제법도 다릅니다. 이번에는 마늘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파종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종나방은 4월 중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발생이 4월 중순부터 되고 피해는 5월 초순 이후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파종나방은 그 나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그 발생하는 걸 예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이 어느 정도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약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에 이런 페로몬 트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로몬 트랩을 사셔가지고 4월 중순부터 포장에다가 이렇게 고추대에다가 설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파종나방이 있다면은 다음과 같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트랩에는 이런 페로몬을 넣기 때문에 파종나방밖에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같이 파종나방이 발생된 걸 확인하면은 파종나방이 마늘에 등록된 약제를 가지고 경협 처리, 잎에다가 약제를 처리하셔가지고 10일 간격 2회 정도 방제를 하시면은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늘혹 응애, 파총채벌레, 파종나방, 뿌리응애, 그리고 흑색서금 균핵병 등 마늘과 관련된 병해충은 아주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외에도 주화 재배 시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늘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병으로는 잎마른병이 있습니다. 이 잎마른병을 방제하지 않는다면 주화에까지도 옮겨가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잎마른병은 전국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라면 무조건 방제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잎마른병은 4월 말부터 발병이 시작되어서 6월까지 지속적으로 발병이 됩니다. 따라서 잎마른병이 나오는 것을 예찰해서 그것을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늘에 보시면은 4월 말부터 마늘의 잎에 이렇게 반점 증상이 찍힙니다. 이런 반점 증상이 찍히면은 요게 잎마른병 병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찍혔을 때 마늘에 등록되어 있는 잎마른병 약을 10일 간격으로 6월까지 4회에서 5회 정도 지속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병해충을 예방하고 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늘의 주화 재배를 위해서 병해충 방제는 마늘에서 주화를 수확한 다음에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확한 다음에 주화를 보관 시에 파종나방이나 파총채벌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한 다음에 바로 주화에다가 파종나방이나 파총채벌레가 등록된 약제를 한번 처리해 주고 나서 건조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주화를 건조시켜서 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화 재배는 보다 품질 좋은 마늘을 생산하고 병해충 감염도 적은 마늘의 재배 방법인데요. 하지만 그 어떤 좋은 농사 기술이라도 모든 병해충을 피해갈 수 없는 법이죠. 주화 재배 시 적절한 병해충 관리로 매년 건강하고 안전한 마늘을 생산하시길 바랍니다.